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자유 감시의 진동을 이렇게 스타트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언더 댐핑이 있었고 크리티컬 댐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버 댐핑 이렇게 있었죠. 우리가 이제 다루는 부분은 언더 댐핑이죠. 이게 감시 값이 CCR보다 작을 때 요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요 언더댐핑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 시켜버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공부하고 나머지 상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 방정식은 equation of motion은 이렇게 됐죠. mx2 다트가 되고 cx 다트가 되고 kx가 되면 외력은 없습니다. 외력은 없고 초기 조건이 있죠. t는 0일 때 x0은 x0이라고 속도의 영출대 값은 v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 두 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x0과 v0. 자, 여기에서 외부에서 가진이 없기 때문에 자유진동이라고 합니다. 자유진동이라고. 감시값 c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시의 진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언더 댐핑, 크리티컬 댐핑, 오버 댐핑 이렇게 나오죠. 그 상태는 진동을 안 하죠. 진동을 안 하고 진동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운동 방정식의 솔루션을 갖다 우리가 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자, xt를 합시다. xt는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 x0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오메가 d분의 v0 코사인 오메가 x0 사인 오메가 d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메가 d는 댐핑에 의한 고유각 주파수가 되겠죠. 자, 오메가에다가 뭘 곱했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감시의 비라고 해가지고 인계 감시값에서 그 걔가 가지고 감시값이 b죠. 요 인계 감시값은 2m 오메가 또는 2루트 km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건 똑같이 x 요값 2의 그대로 내려서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1 이렇게 위상차를 두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또는 x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위상차는 90도니까 이번에 파니까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 2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딱 같은 값이죠. 이렇게 같은 표현이 같은 결과를 표현 방식이 이렇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요 포락선이 있지 않습니까? 감시 포락선이 다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오고 요 안에 있는 요 방정식이 요 솔루션이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오고 요거는 요렇게 내려오고 표현을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이 차이밖에 없죠. 다음 여기서 x는 요 x는 뭐가 됐습니까? 요걸 우리 a라고 요걸 b라 한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x0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분의 v0 코사인 오메가 x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보다 90도가 빠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참고로 보면 시에타라 봅시다. 오메가 t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에 대한 x. 사인은 이렇게 가잖아요. 셔틀하면. 코사인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니까. 요 차가, 이 상차가 90도가 나죠, 이게. 파이 나는데. 그러니까 요 검은색은 요렇게 되니까. 똑같은 타임일 때 요거는 1이 되지만 요거는 0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1이 되려면 각도가 2분의 파이만큼 더 돌아야 되잖아요. 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이 이상 좀 빠릅니다. 이게 파이 1은 뭐가 되겠어요? 파이 1은 탄젠트 마이너스 요 b분의 a가 됩니다. b분의 a 돼가지고 탄젠트 마이너스 x0가 되고 오메가 d 분의 v0 코사인 오메가 x0 이렇게 되고 요 파이 2 코사인을 쓰실 때 파이 2는 탄젠트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x0분의 b가 오메가 d분의 v0 코사인 오메가 x0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책에는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표현이 조금 더 나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진력을 넣을 때 있지 않습니까? 조화가진을 넣었을 때 이래서 뭐 F0 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뭐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가진 좀 봤습니다. 뭐 다담 시는 정도 할 거예요. 요 방식을 있잖아요. 그 자연상수의 지수를 갖다 허수를 넣어가지고 이걸 i로 쓰기도 하고 j로 쓰기도 하고 요렇게 해서 가진해가지고 리스판스에서 허수부를 제해버리고 실수부의 값으로 등치시켜서 하면 이 수학적 테크닉인데 삼각함수는 더하고 곱하고 빼고 이게 잘 안되잖아요. 근데 이거 지수함수로 허수가 들어간다는 건 진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진 값도 그 가진의 어떤 걸 대수적으로 계산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요. 그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j 오메가 t 코사인 j i로 쓰기도 하고 j로 쓰기도 합니다.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를 가지고 이거는 허수부의 리스판서가 되고 실수부의 리스판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리스판서를 이렇게 같이 코사인으로 일치시켜 버리면 계산이 좀 편해요. 위상차이는 계산이.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방식으로 다 표현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sin a 플러스 b는 sin a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a sin b 이렇게 되고 코사인 a 플러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sin a sin b가 됩니다. 여기 x가 요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함수를 구해가지고 여기 루트 a 제곱분의 b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게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삼각함수 이렇게 되겠죠. 이 파이 2 이렇게 가지고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풀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내가 대문자로 썼으니까 뭐 이거 일관성 있게 맞추려면 대문자로 쓰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자, 이 비감시의 자유진동을 정확하게 이해돼야 그 다음에 조화가진도 되고 임의의 가진에 대해서 시스템 리스판스가 나오고 그 리스판스를 다자유계도로 확대시키고 그걸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방식을 쓰고 다자역의 스펙트럼 중에서 각각의 그 모드에서의 응답을 갖다 조합하는 뭐 SRS, CQC 이런 방법을 하게 되고 사실 이게 요 방정식과 이큐에이션의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표현은 똑같잖아요. 운동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고 리스판스 솔루션은 이거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리스판스를 하기도 솔루션 하기도 리스판스 이렇게도 써봅시다. 리스판스 변이 리스판스죠. 속도는 한번 이 함수를 미분하면 되고 또 가속은 한 번 더 미분하면 나오잖아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조금 내려봅시다. 자, 요거는 가로축은 당연히 시간이 되겠죠. 시간, 타임. 그러면은 xt 변이 리스판스. 자, 요런 포락선이 나옵니다. 감시에 의해서 C 값에 의해서 요렇게 변이응답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그려보니까 요런 곡선이 나왔다. 결국은 에너지 소산되어서 0으로 분할하겠죠. 또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든다 칩시다. 자, 요 곡선은 요 걸 하나 좀 가져볼게요. 요 세식을. 이래놓고 보면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만나는 요 값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갖다 요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기 조건이 되겠죠. 이게 여기까지가 초기 출발할 때 초기 변이가 되겠죠. x0. 요때 기울기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요 1이라 보고 이건 v0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까지가 된 게 요게 x1이라 치고 두 번째 주기에서의 최고 높은 값 x2 요걸 x3 요걸 x4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요 값에서 여기까지 거의 시간 타임 갖다 오는 주기 댐핑을 가진 TD가 되겠죠. 오메가 T분의 2파이 되겠습니다. 이 곡선이 뭐냐면 요만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가 x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그럼 이 방정식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요. 이 방정식이 곧 요 값이 되죠. 요 값이 요 방정식이 됩니다. 요 그래프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감시해야 되는 요 포락선 있지 않습니까? 요 포락선이 요 값이 됩니다. 이게 요가 다 동일하죠. 이게 요 값이 됩니다. 자, 여기일 때 첫 번째를 t1에서의 값이라 보고 요건 한 주기 지났으니까 요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t1 플러스 td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 x0는 뭐가 되겠어요? 요 방식으로 가지고 한번 봅시다. 요 방식. 0을 넣으면 이거 0 쓰니까 1이 되고
x에다가 x0는 요 x에다가 사인 0을 넣으니까 당연히 0이 돼버리겠죠. 파이 1이 되겠죠. 그럼 요 x값은 뭡니까? 요 x값과 요 x값은 동일하잖아요. x값은 루트 이 a가 오고 이걸 b라 한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x0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분의 v0 코사인 오메가 x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c 값이 없어서 자유진동을 해도 요 td하고 사실 t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물론 뭐 감시값이 아주 크면 뭐 차이가 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값에서는 이걸 오메가 d를 하나 오메가를 하나 이걸 t를 하나 t라 큰 차이는 없고요. 자, 주목해야 될 점은 감시에 의해서 이 최대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앰플리투드 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기가 지날수록 팍팍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 보락선에 의해서 이렇게 않습니까? 이게 클수록 마이너스 지수 함수니까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감시라는 것은 에너지 소선에 의해서 그 시스템의 리스판스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진폭값을 갖다가 현저하게 줄여든다. 이걸 갖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주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가지고 뭘 또 할 수 있느냐. 자, 요 x1과 요 x2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개 비. 요 x1과 자, x1. 또 어떻게 되면 뭐 이게 가가지고 요 x3와 x2 이런 값이 나오고 x4와 x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x4와 x1b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 주기가 지날 때마다 또는 얼마의 주기가 지났을 때 요 진폭의 변화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고 싶어서 델타라는 값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 앞에다가 로그 이 자연 로그를 쳤습니다. 이 자연 로그 1을 갖다 우리는 로그 내추럴 해가지고 ln이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ln으로 써보겠습니다. ln 로그 1을 그냥 씁시다. 색깔이는데 로그 1을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진폭에서 주기에서의 최대 그 앰플리투드 값 그리고 첫 번째 주기에서의 최대 앰플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그걸 B를 델타를 하는데 여기서 로그 2를 갖다 치워보자 값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서 이걸 우리가 대수감수라고 합니다. 대수감수. 자, 이건 다 감시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의 감시값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M은 알고 우리가 K는 알 때 자유진동을 시켰단 말입니다. 초기 조건만 주면 자유진동이 되니까 자유진동을 시켰을 때 그 자유진동의 이스판스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값과 이 값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로그 1을 취하면 이 델타 값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감시값 C를 알 수 있습니다. 감시값 C를 알게 되면 감시비는 윤계감시에다 C값이 B니까 이 값은 뭡니까? 당연히 질량에다가 자유진동수를 곱한 거니까 각 자유진동 곱하니까 이거는 뭐 오메가는 어차피 루트 K분의 M이니까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이도 알 수 있겠죠. 감시비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의 감시비를 갖다가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방법도 사용된다는 것 갖다가 이제 우리 기초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0으로 로가리스 디크리먼트 하여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정의를 갖다 우리는 델타를 자 로그 이 자연 로그 x2에다가 x1으로 이렇게 정했다 칩시다. 물론 x3, x2 뭐 x4, x3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로그 2에
자, x2에서 x1은 x2는 이 값이고 요섭 여기까지 높이고 x1은 요섭도 여기까지 높여야 되겠죠. x1은 자, 뭐가 되느냐면 x2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함수를 한번 써봅시다. 2번 함수를 한번 써가 한번 해봅시다. 다음부터 조화과정 할 때는 제가 이 함수를 좀 쓰겠습니다. 2번 함수를 한번 채택해 볼게요. 그러면 x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x2니까 오메가 d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 t1에서 td를 더한 게 되죠. 자, 보면 x2일 때의 시간은 t1 플러스 td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t1에서 한 주기가 지났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파이1. 자, 이거는 당연히 뭐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된다 했죠. 파이1은 다시 말하면 탄젠트를 인버스해서 b분의 a. 오메가 d는 뭐가 됩니까? 오메가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오메가는 루트 k분의 1. 코사인은 c분의 ccr. ccr는 2m 오메가. 모르는 건 이거 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 그럼 x1일 때의 거는 x2의 마이너스 요거는 요 플러스 td를 해야겠군요. 잘못했네. t 대신에 이 코사인 오메가 t1 x1이니까 사인 오메가 d t1 플러스 파이 1. 자, 보시면 자, 요 x와 x는 같으니까 서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함수하고 요 함수를 보면 한 주기를 지난 상태에서 이 사인 함수의 값은 당연히 동일하겠죠. 주기를 지났으니까.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요 사인 함수가 이렇게 됐는데 요때의 값이 있는데 한 주기가 지났으니까 요때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값은 동일하죠. 이 앞에 무슨 값이 안 붙었기 때문에 요게 붙은 게 줄어드는 불확이지 요 자체로는 어차피 이렇게 사인 함수 동일하게 이렇게 에너지 소산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에너지 소산에 의해서 감소하는 건 요게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얘도 날아갑니다. 이게. 한 주기의 값이니까.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느냐 하면 로그 자인 로그 2 돼가지고 x2에서 x1은 뭐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1 플러스 td 그래서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1 이건 다시 쓰면 로그 2의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1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d 분의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1. 자, 이렇듯이 이 자연상수를 해서 지수값을 이렇게 쓰면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적분하고 이게 엄청나게 편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지수값을 허수로 가지면 또 진동도 표현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복소수 내에서 예를 들면 뭐 실수부의 리스판스와 허수부의 리스판스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만 해주면 돼요. 근데 비선행으로 들어가면 여기 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요거와 요거는 같으니까 이거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남는 게 로그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d분의 1. 이걸 다시 하면 로그 2의 1 올라와 버리면 코사인 오메가 td. 이 없어져 버리니까 앞으로 나오면 코사인 오메가 td. 이거는 코사인 오메가 td는 오메가 d분의 2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정의한 대수감수 로가리스믹 디크리먼트 영어로 제가 대수감수로 할게요. 이 발음이 제가 잘 안 됐어요. 나이가 드니까 콩글리시가 돼가지고. 자, 대수감수 델타는 로그 2의 x2 플러스 x1 뭐 이렇게 조금 일반화 시키면 xi
i 플러스 1분의 x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해보니까 그 사이 감시에 비에다가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d 2파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메가와 오메가 d 사이가 거의 뭐 값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2파이 그 사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이는 2파이분의 델 이렇게 씁니다. 그럼 그 사이는 값이 C분의 CCR이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2M 오메가잖아요. 그럼 C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델 2파이에다가 곱하기 2M 오메가 이렇게 해가지고 C 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 델은 이 값은 어차피 실험에 통해서 실험 그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방정식 리스판스를 풀면 나오잖아요. 델은 2파이 그 사이 오메가분의 오메가 d가 되니까 이걸 다시 쓰면 2파이 그 사이 오메가분 오메가 d는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그 사이 제곱이 되죠. 그럼 또 동일한 방법으로 이게 없어져 버리면 뭐가 남느냐 하면 2파이 그 사이 나누기 1 마이너스 그 사이 이렇게 남습니다. 자, 요 식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 버리면 요걸 갖다가 요렇게 앞으로 가서 곱해 봅시다. 그러면 델 곱하기 1 마이너스 그 사이 제곱은 2파이 그 사이 됩니다. 자, 양쪽을 다 제곱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 델 제곱 1 마이너스 그 사이 제곱은 2파이의 제곱 델 제곱입니다. 이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델 제곱 마이너스 델 제곱 그 사이 제곱 이건 2파이의 제곱 델 제곱. 우리가 알고 싶은 인계 감쇄값을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넘겨버리면 2파이의 제곱 플러스 델 제곱 그 사이의 제곱은 델 제곱. 자, 이걸 통해서 델 제곱은 2파이 제곱 플러스 그 사이 제곱은 델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를 취하면 요 식으로 가지고 최종 루트를 취하면 그 사이는 C분의 CCR은 루트 2파이의 제곱 플러스 대수감수의 제곱을 루트 값을 취한 데가 델 제곱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값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델은 이렇게 정했죠. 로그 자연 로그에다가 자 진폭 i 플러스 1에다가 xi 이렇게 했을 때 요걸 하니까 2파이 그 사이 오메가 분의 오메가 d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1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왔죠. 요걸 통해서 유도해서 이렇게 인계감쇄 값을 갖다 이 시스템 인계감쇄 값을 구해 보니까 이런 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우리는 감쇄의 종류도 크게 점성 감쇄 C 값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마찰 감쇄 물론 마찰 감쇄 그 다음에 구조 감쇄를 가지고 히스테리스 감쇄 소성 구간에서 있던 강제들의 항복에 의해서 나온 이렇게 감쇄 그 세 가지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찰 감쇄나 구조 감쇄, 히스테리스 감쇄도 대부분 수학적인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점성 감쇄값 C 값으로 등가 시킨다고 했잖아요. 한 사이클당
소산되는 에너지를 덩치화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에 대해서 우리 요렇게 커사이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커사이 값은 CCR 해가지고 등가 감시 값은 요 값을 많이 쓰잖아요. 4파일 곱하기 스프링에다가 전체 한 사일 그다음 소상되는 암시에 요 값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자, 요거를 사실 증명하고 쓰기 위해서는 조화과진을 한 반응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해요. 이렇게 증명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조화과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들으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자, 정리해서 언더댐핑에서 있지 않습니까? 요 방정식, 요 운동 방정식, 초기 조건 x0, 자, 그리고 그에 따른 리스판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스판스 똑같은 포인트죠 이게. 나중에 하중을 익사이팅 외력 이게다 가래가 함수값을 넣을 때는 이렇게 여기다가 뭔지 모르지만 뭐 f0 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시타 뭐 이런 랜덤하게 먹는 값을 넣을 때는 뭐 지수함수로 넣으면 방정식으로 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앞으로 많이 쓴다. 이 방법이나 결론은 같은 방법이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리스판스를 그래프화하면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한번 미분하면 여기에 대한 리스판스 속도 벨로시티가 나오고 또 한번 미분하면 액셀레이터 가속이 나오고, 우리는 나중에 그 각 주기별로 그 가속의 리스판스 값의 최대값을 갖다가 스펙트럼화 응답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설계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 모드별로 응답 스펙트럼 값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 어떻게 조합하느냐, SRSS나 CQC나 하냐,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이응답이죠. 그리고 변이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감시에 의해서 이렇게 진폭, 앰플리투드가 주기별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주기별로, 각 주기별로 연차적으로 앰플리투드의 비를 자연 로고에서 델타라는 걸 정해서 대수감수 값을 구해보니까 뭐 이런 값이 나왔고, 자, 그걸 통해서 그 시스템의 감시 값을 구해보니까 이런 값으로 계산됐다는 걸 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향후 이거 또 다른 방식으로 요 커사이를 구하는 방식, 감시비를 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소산을 한 사이클당 에너지 소산을 통한 점선 감시값을 덩치하는 값은 조화과정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참 너무 힘든 상황이 다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요즘 쉽지 않은데 잘 슬기롭게 건강하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